근데 가슴이 왜 이렇게 많아? 그것도 다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래? 풍우가 휘몰아친다.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어. 털로. 몸 바깥으로 막 불이 튀어나오게 된 거야. 파이어! 불타오르네.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예, 곽재식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괴물들 얘기 있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쪽. 도깨비야 뭐 많이 들어봤던 거고, 구미호도 많이 알려졌고, 좀 잔인한 거. 잔인. 일단 안 알려진 쪽부터 아. 좀 그럴만도 해. 사실 들어보면 좀 이야기가 좀 썰렁하고. 그래도 뭐 송희규라는 사람이 네. 조선 후기에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가지고 무슨 뭐 일대기 이렇게 해갖고 뭐 종이 한 장 써가지고 어디 갖다 붙여놓고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한 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 괴물과 관련된 일화로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귀매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귀매면. 귀매면. 뭐지? 귀매면 어떤 모습의 괴물일 것 같아요? 귀매면, 얼굴면자. 오! 왜 이렇게 감이 좋으시지? 얼굴이 어땠길래 이름이 귀매면일까요? 귀신. 오! 이제부터 매? 상상의 영역. 매미달. 아예 맷자도 그냥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어땠길래 얼굴이 아무것도 없나? 펩시맨처럼? 비슷했는데 그거에 완전 역으로 가야 돼. 너무 많나? 귀가? 얼굴이 눈? 얼굴밖에 없어. 얼굴밖에 없어. 여기만 떠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귀매면 이야기가 뭐냐? 송희규 이 사람이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어둑어둑 할 때쯤 돼가지고 집에 오고 있는데, 저 멀리 숲을 옆에 어디에 할머니 얼굴이, 엄청나게 큰 할머니 얼굴이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얼굴이 큰 할머니가 있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가봤겠죠? 가봤더니 몸통은 없고 얼굴만 있는 거야. 얼굴만. 그리고 그 얼굴만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 올라가가지고 옆에 있던 남의 집에 가려고 울타리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집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내용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송희규 이 선생님이 겁먹지 않고 귀매면을 쫙 째려봤더니 이 얼굴이 도망가더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유행했어 당시에. 홍콩 라미처럼. 몰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한국 괴물을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야, 얘는 뭐야? 얘 뭐야? 녹족부인? 녹족부인이 희한한 녹족부인. 이것도 잊혀진 이야기예요. 오. 조선시대에 이 이야기 꽤 유명했어요. 어. 깊은 산에 가면 하반신은 사슴인데 그 위로는 여성이, 부인인 켄타로우스 같은. 이거는 아까 그 귀매면하고 좀 달라요. 그냥 있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슴이 왜 이렇게 많아? 그것도 다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성급하지 않을게요. 기다릴게요. 참아볼게요. 남자하고 만나게 돼. 인간 남자하고 등산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버전에 따라서는 뭐 산에 사냥을 하러 온 뭐 임금님을 만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하반신이 사슴이고. 다리 족이잖아, 족. 다리 부분 까진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 하나. 그래서 사실 아들들을 낳아요. 아들들도 엄마를 닮은 거야. 그래서 아들들도 발은 사슴발이에요. 사슴발. 손은 아니, 사람. 손 다. 나머지는 다 사람. 사슴발이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신으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갈라진 걸로 이렇게 양말을 신는 거지, 버선을 신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겨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애들한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녹족 부인이. 얘들아, 너는 발이 남들하고 다르게 생겼으니까 절대 신발 벗지 마라. 애들이 놀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한 거야. 그 이제 녹족 부인이 애들이 신발 벗는 거야. 애들 막 놀리니까 발벌 쟤뭐 사람 발도 아니고 뭐 사슴 발도 개 발인 거 아니고 저 뭐야, 놀린 거야. 동네 애들한테 막 따돌림을 받고 말이야.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에. 그래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한 거야. 엄마, 나는 왜 발이 있다고 해요? 나 애들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한 가지 버전 열받아가지고 애들이 멀리 떠났다는 버전도 있고, 어떤 버전에서는 녹족 부인이 짱나가지고 애들을 배 같은 데 태워가지고 바다로 그냥 떠밀려 보냈다는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돼요. 우리나라를 떠나면 뭐 어디로 갔겠어요, 옛날에? 뭐 중국이나. 중국으로 갔지, 중국으로 가가지고 과거를 이제 다 지우고 거기서 애들이 산 거예요. 녹족 부인 자식들이. 중국을 성공을 했어요. 중국에서 벼슬이 높아졌어요. 중국에서 장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버전에 따라서 뭐 삼국시대 버전이 있고 고려시대 버전이 있는데요. 삼국시대를 합시다. 당나라 시대에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당나라에서 장군들을 뽑아보니까 녹족 부인 자식 걔네들이 다 뛰어난 장군이 되어 있는 거야. 걔네들을 데리고 고구려로 다시 고구려로 쳐들어가자라고 해서 중국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막 쳐들어온 거야. 근데 이거 방금
조선시대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조선시대에 유행한 이야기인데 아하. 이야기의 배경. 오케이. 예. 이 자식이 뭐 12형제인가 그래요. 그래서 12명의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온 거야. 싸움도 잘하는 뛰어난 장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고구려에서 이거 막기가 골치 아픈 거지. 그런데 그때 앞뒤 정황을 보니까 이 12명이 세트로 이렇게 오는 것도 그렇고 비범하게 성장한 것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내 자식이다. 그래서 녹족 부인이 2가지 선물을 쓱 보냅니다. 선물이 뭐였느냐? 첫 번째 선물. 이게 좀 약간 이상한데. 근데 아까 뭐 그림을 보여주셨던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젖을 보냅니다.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아니 우유가 아니지. 녹유라고 해야 되나요? 사슴의 이거. 젖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장군님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허연 게 뭐 있거든요. 먹어보니까 엄마 젖이야. 장군들이 딱 먹어보니까 이거 어디서 좀 벗어 먹어본 맛인데 이거 내가 어디서 먹어봤더라. 2번째 선물이 포장된 게 있어. 딱 열어보니까 뭐겠어요? 양말? 양말이 들어있는 양말이 2갈래로 나눠져 있는 사슴발에 맞는 양말이 있는 거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우리 어머니밖에 안 계실 텐데. 저 뒤에 어머니면 저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 깨달은 거야. 여기가 내 조국이구나. 내가 내 고향으로 어머니가 있는 나라로 내가 쳐들어왔구나. 싸우면 안 되겠다. 장나라 임금님 나 못 싸우겠습니다. 전쟁 중지. 이렇게 해서 녹족 부인이 전쟁을 끝내고 다시 부인 어머니하고 12자식들하고 만나가지고 잘 살았다. 이게 녹족 부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이상하게 유행했어요. 이게 원래 효를 강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라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한번 싸웠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막 퍼진 거지 또.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녹족 부인 처음 들어봐요. 이 이야기가 좀 재밌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효를 강조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별로 안 알려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모를까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배경이 북한이야, 북한.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배경으로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남한 지역에 퍼졌던 이야기라 해야지. 막 지역에서 막 무슨 뭐 녹족 부인 막 뭐 페스티벌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사슴 축제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사람들 녹족 부인으로 변장하고 막 했을 텐데 댄스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 축제 이래야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질 텐데. 근데 이게 북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 북한 쪽에는 뭐 지금 뭐 개성이나 평양에서는 할 수도 있겠네요. 평양 정도 가면 이 이야기 아시는 분 좀 계실 거예요. 얘는 뭐야? 좀비 같아. 좀비 비슷한 그 이야기로 쓴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뭐 시체가 되살아난 게 이상하게 보였다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짜 좀비가? 네. 제일 유명한 이야기로는 지하지인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지인? 그러니까 지하에 사는 사람이다. 또 집에 자꾸 이상한 귀신 같은 게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쓱 쳐다봤더니 모양이 특이해. 모양이 상반신은 없는데 하반신만 걸어다니는 모양이 있었대. 근데 여성이야, 여성. 다리가 비쩍 말라 비틀어진 모양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시체가 되어가지고 좀 부패해가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의 하반신, 굉장히 남루한 치마를 두르고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도 치마가 좀 부패한 모습을 일컫는 거. 그걸 목격한 집주인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난 지하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상반 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이상하죠. 심지어 음식을 먹었다고 돼 있어. 음식을. 이거 어떻게 먹었을까? 밥을 먹었다고 돼 있어. 밥을. 이런 거를 자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끝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근데 그거를 저는 상상을 해보면 영화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거 만들기에는 그런 게 좀 가미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하반신만 있었는데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예를 들면 허리에 바로 입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내장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로 뭐 밥을 흡입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발바닥이 있나? 발바닥에 뭐 입이 있다든가. 여기 입이 있고 뭐 이게 눈이 있고. 그런 게 약간 영화나 게임으로 표현되면 오히려 그런 게 또 재밌을 수 있거든. 이 이야기가 왜 유명하냐면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정도에 조선시대 서울에서 아주 파다하게 유행했던 이야기거든요. 지하지인이.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남아있어요. 누구 집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더라. 이두라는 사람이, 이름이 외자입니다. 이두라는 사람 집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유행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유행해서 남아있냐면 당시에 임금님이 성종 임금님이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임금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워낙 유행하니까 이 임금님이 이두를 불러가지고 니네 집에 진짜 귀신 나오냐? 물어봐. 이두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내용이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선시대 전기에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약간 의미 있는 이야기 살짝 좀 덧붙이면 한국적인 전통 속에 무슨 귀신이라고 하면 하나 떠올린단 말이에요. 긴 머리에 여자가 하얀 옷 입고 있고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처녀 귀신이라고 하는 형체, 그것만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 모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만 한국의 전통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그거는 약간 요즘에 영화가 유행하고 텔레비전 시리즈가 유행하고 하면서 하나 좀 포인트 얻어가지고 요즘에 퍼진 거지, 오히려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다양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귀신 이야기는 이렇게 하반신만 걸어다니는 좀비 같은 건데, 이런 게 오히려 조선 전기에 또 유행하던 시대가 오히려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괴물 소재, 귀신 소재가 상상외로 좀 다양하고 다채롭고 신기한 것들이 많다 라는 거는 좀 포인트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전통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영화나 소설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행한 한 가지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제는 슬슬 마무리를 해볼 텐데, 네네.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괴물 탑3. 당장 딱 할 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 한 200여 년 동안 정말 유행했던 괴물로 강철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강철. 처음 들어봐. 요즘에 재발견돼가지고 어린이 동화나 만화 같은 데서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괴물 같은 이야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두 가지 정도 버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용 비슷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버전 1 소하고도 비슷하다라는 버전이 있어요. 버전 2 말하고도 비슷하다라는 버전. 뭐 대동소이하네. 네, 말하자면 약간 이런 거죠. 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리가 길다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네. 그죠? 근데 뭔가 용하고 비슷하지만 다리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소나 말처럼. 그러면서 용이라고 하면 털이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뱀 같은 비늘로 뒤덮여 있다는 느낌이지. 그런데 소나 말처럼 털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강철의 겉모습입니다. 근데 강철의 더욱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이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이 강철이 유명해졌던 겁니다. 네. 어떤 일을 했느냐?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조지는 일을 했어요. 농사를 망치는 게 강철의 특기였어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이게 뭐 지역마다 제가 보기엔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동네에서는 강철이 나타나면 강철이 열기를 엄청 내뿜어가지고 땅이 바싹바싹 마른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망한다 라는 동네가 있었고, 아마 가뭄 때문에 고통 많이 받는 동네에서는 이 버전으로 유행했겠죠. 어떤 동네에서는 강철이 나타나면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경상남도 지방에서 이 버전이 많습니다. 아마 태풍이 많이 오는 동네라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유행한 이야기거든요. 전국구 괴물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네. 뭐 김포에서 등장을 했다더라, 평안도에서 등장을 했다더라, 경상남도에서 등장을 했다더라, 뭐 다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강철에 그래서 한때 좀 심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간지에 술렸어? 한참 현대에 경상남도 지역에 양산이었던가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어떤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수해가 나타났을 때 거기서는 깡철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깡철이가 출연했다. 우리가 그걸 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신문 기사에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대에도. 뭘 본 걸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헛것을 본 게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꼭 뭐가 있어야지만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렇지만은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스호에는 뭐 네스가 그러니까. 있고, 동네마다 그런 게 하나씩 있잖아요. 백두산에도 있다 그러고. 뭐 네스호에서는 네스가 약간 관광 상품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만 우리가 발굴해서 이렇게 유지했으면 양산이나 밀양 쪽에서는 약간 낙동강에 그렇지. 강철로 뭔가 이렇게 조형물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또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 놓쳤어.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나요? 예. 그 혹시 밀양이나 양산 양산시에서 보고 계시다면 뭐 만드실 때 자문위원으로 누구를 섭외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잊지 말자 우리 괴물. 첫 번째 강철, 두 번째 이거는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리지널로. 안시객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소개해보면, 목객이라는 이름도 좀 있습니다. 목객. 목객. 나무 목자. AKA 목객. 목객. 아주 깊은 산에 가면 이게 나타나는데, 어떤 형체냐? 사람하고 비슷해. 멀리서 보면 사람 같은 그림자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어. 털로. 빅풋이다, 빅풋.
빅풋 이야기하고 진짜 비슷해요. 빅풋. 빅풋 무슨 예티 이런 이야기하고 진짜 예티, 비슷해요. 예티나 빅풋은 약간 좀 야생 동물 같은 걸로 많이 묘사되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뭔가 고릴라 비슷한 느낌, 유인원 그런 느낌. 네. 그런데 조선시대 이야기에서 이 안시객, 목객 얘네들은 깨달음을 얻은 신선 같은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완전 다른, 이게 완전 나라에 따라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완전.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인다. 네, 이 전형적인 이야기 패턴은 어떤 거냐? 근데 안시객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얘 이름이 안시객인 이유가 있어요. 고구려 시대 때 당나라 군대하고 고구려 사람들하고 열심히 싸운 안시성 싸움이라는 큰 전투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 전투에서 결국 고구려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군대가 패배해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나라에서 온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중국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고구려 군사들이 너무 잘 싸워가지고 도저히 중국 쪽으로 도망을 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포위망이 너무 철저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한반도에 있는 그냥 아무도 못 찾아올 것 같은 깊은 산으로 그냥 숨었다는 거야. 좀 이제 잠잠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되돌아가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숨어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끊고 나무 열매, 신비로운 버섯, 특이한 풀뿌리 약초, 생시겠구나. 그런 것만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먹으면서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의 체질이 전혀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라탕도 못 먹고, 뭐 마라탕이 뭐예요? 호거도 못 먹고, 상으로도 못 먹고. 완벽하게 자연인의 생활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몸이 완전 뒤바뀌어가지고 신선의 체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살다 보면 체질 자체가 자연 자체하고 비슷하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 사람의 겉모습도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자연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털이 길게 나면서 마치 동물처럼, 짐승처럼 모습이 이렇게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연과 하나가 된 신선의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조선시대 사람이 평안도에서 심산유곡 깊은 산속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빅풋 같은 걸 만난 거예요. 겁나 컸겠다. 놀라지 마시라고. 약간 중국 액센트는 조금 있었겠죠. 놀라지 마시라고. 나는 사실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셨겠죠. 그분이 중국에서 건너온 지 지금 한 500년 지났다고. 중국에서 언제 건너오셨는데 당나라 시대에 건너왔다고. 그때 건너와가지고 하다 보니 산속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체질이 변해가지고 불로불사의 이런 몸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중국으로 굳이 돌아가면 뭐해. 어차피 속세 인간사에 뭐 미련이 남을 게 뭐 있어. 산에서 나는 이렇게 영원히 자연과 보타면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살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신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네 어디. 그렇게 그 이야기가 맞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이제 안시객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안시객 이야기 버전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객 해가지고 동네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그렇지. 나는 뭐 금강산에서 봤다. 나는 뭐 설악산에서 봤다. 그렇지. 나는 뭐 백제에서 누가 있었던 걸 봤다. 나는 뭐 신라에 누가 있었던 걸 봤다. 공통적인 포인트는 뭐냐? 산에 올라가지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사람이 만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연에서만 있는 음식을 접하면서 살면 체질이 변하면서 불로불사가 된다. 요거는 약간 조금 기존의 요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느낌이. 조금 이론을 만들어 보자면 이런 이야기가 생길 수 있는 배경 속에는 서프라이즈에도 이거 가끔 다루면서 나왔어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 중에 정말 아주 한 10만 명에 한 명꼴로 선천성 다모증이라고 해가지고 얼굴 같은데 이런데 털이 안 나는데도 머리카락처럼 길게 털이 나는 그런 그냥 체질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유럽에서 태어나면 어떤 취급받았겠어요? 늑대인간이라고 취급받았거든요. 옛날에 이 선천성 다모증 있는 사람이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었을 텐데, 같은 사람을 보고도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늑대인간이다, 저 악마 같은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배척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조금 문화가 다르고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털 많이 달린 사람이 산에서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신선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편견 없이 봐야 된다. 아주 자그마한 국뽕 한 스푼. 자, 탑3 마지막.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세요. 저는 요거는 약간 요즘 시대와 시성이 좀 있어가지고 요걸 좀 꼽고자 합니다. 삼국시대 중에서도 신라에서 유행한 이야기인데요. 지귀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귀지 아니고 지귀.
재밌어요 아주. 직위. 네. 삼국 유사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네. 신분이 좀 낮지 않나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직위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신라의 임금님이 선덕 여왕이었어요. 이분이 이 선덕 여왕의 팬이 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 열렬하게 막 사모하는 팬이 된 거예요. 주변에서 막 약간 손가락질 했겠지. 여왕님하고 니하고 지금 격차가 얼만데 뭐 꿈꾸라. 좋아하는 것 자체로도 좀 약간 불경스러운 것 같다. 그리고 선사모는 낼 수 있지. 뭐 그래서 일편단심연치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왕님의 스케줄 같은 게 가끔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때 당시에 이제 삼국시대였기 때문에 불교 이런 거를 중시했기 때문에 불교 행사에 여왕님도 나오십니다라고 하면 이 절을 자체에서 좀 홍보를 했을 거거든요. 그 스케줄을 하나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위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팬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여왕님이 온다고 한 그날 새벽부터 가가지고 보통 그런 높은 분들 오시면 절에 오면 그 절의 중심에 있는 탑 같은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탑 앞에서 앉아가지고 자리 잡고 죽 치고 기다린 거예요. 여왕님 오실 때까지 자기 아침부터 새벽까지 가가지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밤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 직위가 좋은 거야.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선덕 여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행차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뭐 애가 허름한 옷 입고 애 하나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탑 앞에서 자고 있는 거야. 애가 이게 뭐냐고 도대체 왜 자리 깔고 탑 앞에서 자고 있냐고. 이제 어떤 이 절의 관계자 같은 사람이 알려줬겠죠. 아 여왕님 이 사람이 사실은 여왕님 팬인데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더니 지쳐가지고 지금 막상 여왕님 오셨을 때는 자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쫓아낼까요? 막 이렇게 하니까 팔찌를 꺼냈다든가 무슨 폐물을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직위가 자고 있는 뭐 등짝인지 가슴팍인지에다 올려놓고 싹 떠났다는 거야. 아니 얼굴 보러 왔는데. 직위가 자랑을 그거 하면서 깨 보니까 밤 깊었는 거야. 근데 뭐 다 사람들 다 가고 없고 썰렁하고 팔찌만 있어.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액세서리만 하나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야 여왕님 왔다 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속 미칠 것 같은 거지. 아니 여왕님이 내 앞에서 직접 보시면서 막 말도 걸고 막 액세서리 주고 했는데 나는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저 자고 있다가 놓쳤다니. 마음속에 어떤 그 불타는 감정이 막 치솟아 오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라는 거 삼국시대 이야기랑 좀 감안을 해야 돼요. 마음속이 막 불타오르는 감정이 막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불이 막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자연 바로? 몸 바깥으로 막 불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위가 불귀신이 됩니다. 불귀신. 그래서 신라 시대 사람들에게 큰 어떤 재난을 일으키는 괴물이 되어버려요. 이 직위가. 그럼 그거를 막는 게 해태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해태가 불 막는 놈이잖아요. 근데 뭐가 결국은 이걸 막아주느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이야기가 신라에서 경주에서 이게 파다하게 퍼졌겠죠. 선덕 여왕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선덕 여왕이 대책을 내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나? 아니요. 선덕 여왕이 종이에다가 글을 씁니다. 글의 내용이 뭐겠어요? 미안하다. 아니. 불을 꺼뜨리려면 그렇게 해서 불이 꺼지겠습니까? 정을 똑 떼는 말을 써놨어요. 직위 이 자식아, 나는 너 같은 놈에 아무 관심 없다. 실제로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바다 건너로 썩 꺼져 버려라. 이 국내에 있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 글을 내려주면서 직위 걔가 나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파이어! 불타오르네. 네, 그렇다고 하니까 요거를 갖다 놓으면 직위가 훅 가라앉아가지고 안 올 거다라고 하니까 신라 사람들이 그거를 글자를 적어가지고 집집마다 붙여놨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게 문화로 발전해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마다 불이 붙을 만한 예를 들면 장작더미를 쌓아놓는다 이런 걸 할 때마다 불 붙지 말라고 부적처럼 여왕님이 남겨놓은 직위 보고 꺼지라고 하는 그 글을 부적처럼 그거를 붙여놓곤 했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 부적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막 깊게 연구하시기도 해요. 한국의 최초의 자생적으로 탄생해서 유행한 부적의 원조가 뭘까? 직위? 선덕 여왕이 만든 이 직위 쫓는 이게 우리나라 부적 중에 최초의 히트 부적이 아닐까.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저는 여기 나름대로 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이론이 있어요. 그런 이론. 이런 얘기해야지 시의성 있어요. 시의성. 이 시기에 약간 기상이변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여러분 우리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봄철에 날씨가 비는 별로 안 오는데 너무 따뜻하게 버리면 산과 들의 나뭇잎이 나뭇가지가 너무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네. 산불이 굉장히 잘 난단 말이에요. 네.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산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비슷한 기상 이변이 신라 시대 이 무렵에 한반도에 한번 불어닥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이 유독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화재가 많이 나는 시기가 온 거야.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다들 이런 기상 이변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신라에서는 선덕 여왕님이 어떻게 갑자기 기상이 날씨가 달라져가지고 산불 많이 나는데 그거 뭐 임금님이랑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당시 시대에 뭐 일기예보를 할 수 있나 뭐가 있나. 근데 그런 속에서도 임금님이 마음으로나마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같은 기후변화 시기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날 때 나라에서 사회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괴물 이야기, 전 직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도 이미 뭐 엘니뇨, 아, 라니냐 이런 아무래도 것도 다 걱정을 하고 아무렴요. 엘니뇨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엘니뇨라는 거 대신 직위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으니까. 아하, 전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 바다로 엘니뇨가 그 페루 남태평양 동편에서 오는 거 아닌가? 바다 건너로 꺼져라라고 한 게 엘니뇨를 염두에 둔 표현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필이면 태평양 건너라는 거지.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덕여왕 총명하셨다고 하니까. 이야, 우리 그 곽재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받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격의 틈이 없어. 아마 이게 2024년 첫 컨텐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더 보람이 있고 좀 알찬 걸로 준비했을 텐데 그러면. 괴물로 저희가 이렇게 용해 스타트를-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괴물. 그렇죠. 네, 강철 같은. 용해 괴물 이야기로 출발하는 게 뭐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럼요. 이게 네. 사실은 올 한 해는 이렇게 좀 상상력 가득하고 상상이 가득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에너지도 좀 찾고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주제에 어울릴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우리 곽재식 선생님밖에 없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좋게 말씀해 주시죠. 어제 팩트니까요. 정영돈의 제목 없은 TV, TV. 다음 주에 만나요. TV.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